저도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라고 싶은 일들 있으신가요?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해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익명으로 제 경험담을 남겨봅니다. 저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어요.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만나 반찬이라는 작은 가게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25년 전 신혼 때부터 함께 일궈온 소중한 터전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다. 모려 당신이 더 고생하시는데. 저는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겐 완벽한 행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형님, 계세요? 남편이 뒤에서 반갑게 소리쳤어요. 기훈아, 어떻게 왔어? 형수님, 안녕하세요. 기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남편의 옛 친구겠거니 하며 간단히 인사만 나눴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남편만이 유일한 남자였으니까요. 기훈 씨는 남편과 한참 동안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이 근처로 이사를 와서 인사차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묵묵히 반찬을 포장하며 듣고 있었어요. 자주 놀러 오세요. 그게 제가 기훈 씨에게 한 유일한 말이었어요. 정말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주물러주기 시작했어요. 고생 많이 하는 우리 여보, 내가 매일 해줄게. 남편이 정성스럽게 어깨를 주물러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25년을 함께 살며 이렇게 따뜻하게 돌봐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지를요. 당신 손길이 제일 좋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게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확신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던 사랑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훈 씨가 이사를 온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간단한 반찬을 사가곤 했죠. 저는 여전히 그저 남편의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거든요. 형수님, 가게 장사 잘 되시네요. 덕분이에요. 단골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이런 식으로 가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저는 기훈 씨를 그냥 무심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기훈 씨가 올 때마다 정말 반가워했어요. 옛날 이야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곤 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후 3시쯤 기훈 씨가 가게에 왔을 때 남편은 뒤쪽에서 새로운 재료를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저 혼자 앞에서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었죠.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는 상황이었어요. 형수님,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오늘은 미역국이 정말 잘 됐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국그릇에 미역국을 담아 기훈 씨에게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실수가 일어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그릇 가장자리로 흘러내려 제 팔등에 그대로 떨어진 거예요. 아, 뜨거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남편은 뒤쪽에서 큰 포대를 옮기느라 제 상황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기훈 씨가 재빨리 휴지를 꺼내 제 팔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뜨거웠을 텐데. 정말 이상했어요. 기훈 씨는 몇 번 본 적도 없고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기훈 씨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굵고 깊은 남성적인 목소리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걸까요? 마치 잔잔했던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제 마음의 파문이 일었어요. 제 팔을 닦아주는 그의 손길도 이상했어요. 넓고 단단한 손이었는데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기훈 씨의 어깨가 정말 넓었어요. 남편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죠. 그리고 뭔가 남성적인 향기가 났어요. 처음 맡아보는 그런 냄새였어요. 은은하면서도 강한 그런 냄새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팔을 빼려고 했지만 기훈 씨는 계속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심장이 갑자기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남편 외의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다 닦였네요. 다행히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하고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마음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마치 평온했던 바다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친 것처럼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기훈 씨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왜 자꾸 기훈 씨의 손길이 생각나는 걸까요? 남편이 뒤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왔어요. 기훈아 언제 왔어? 미안하다 정리하다 보니. 괜찮습니다. 형님 형수님이 잘 챙겨주셨어요. 기훈 씨가 제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어도 자꾸 기훈 씨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남편의 손이 제 어깨를 만져도 기훈 씨의 넓은 손이 생각났어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아 다른 방송이 섞여 나오는 것처럼 제 마음도 뒤죽박죽이었어요. 저는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48세의 평범한 아줌마 얼굴이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제 외모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걸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났어요.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훈 씨의 따뜻한 손길과 깊은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마치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억눌렸던 감정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숨을 고르며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25년 동안 저만을 믿고 사랑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고마운 감정 때문에 생각난 것 같아요. 별일 아닌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런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이런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챕터 3 밀고 당기는.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평상시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기훈이 가게에 와도 예전처럼 무덤덤하게 대하려고 했죠.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기훈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기훈아, 오늘 집에 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 형수가 요리 잘하거든. 기운 괜찮을까요? 번거로우실 텐데. 남편 뭘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집 찾아오는 게 얼마만이야. 저는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기훈 생각이 났어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기훈이 저녁 7시쯤 집에 왔어요. 손에는 과일 한 봉지와 술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늘 신세만 져서 죄송해요. 미연 모료 자주 놀러 오세요. 저는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마음속으로는 두근거렸어요. 왜 집에서 보니까 더 남성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가게에서 볼 때와는 또 달라. 남편과 기훈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며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형수님도 오셔서 같이 드세요. 저는 접시에 과일을 담아서 거실로 나갔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기훈은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점점 취해갔어요. 원래 술을 많이 못 마시는 편이라 금세 얼굴이 빨개졌죠. 여보, 그만 마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알았어. 조금만 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소파에서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25년 동안 봐온 익숙한 모습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기훈과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골아떨어진 후 저와 기훈은 조용히 마주 앉았어요.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의 잠든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시간이었죠. 저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형수님도 드세요. 기훈이 제게 술을 따라주었어요. 저는 평소에 술을 잘 안 마시는 편이었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는 조용히 술을 마시며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형님 주량이 그대로네요. 예전에도 이랬거든요. 맨날 이래요. 술만 마시면 아이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남편 이야기를 하며 조용히 웃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제가 술잔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술이 손등에 흘러내렸어요. 어머, 이런. 기훈이 재빨리 냅킨을 가져와서 제 손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 가게에서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용하고 은밀한 분위기였죠.
마치 깊은 밤,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에서 우리만 남겨진 것 같았어요. 미연 씨 항상 고생이 많으시네요. 기훈이 제 팔을 잡고 손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감미롭게 들리는 걸까요? 고생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가끔은 진심으로 챙겨줬으면 하지 않나요? 기훈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는 남편이 있잖아요. 형은 미연 씨의 진짜 마음을 알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훈이 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왜 이렇게 깊어 보이는 걸까요? 마치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볼 때마다 눈이 외로워 보이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돌리려고 했지만 기훈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연 씨, 기훈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에서는 남편의 잠든 숨소리만 들렸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어요. 그때 기훈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기운을 막지는 않았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야 했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기훈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훈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겨울밤 폭신한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은 포근함이었어요. 25년 동안 남편 외의 남자와 키스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키스는 짧았지만 처음 먹어보는 달콤한 과일 같았어요. 이런 감미로운 맛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입술을 떼었을 때 저는 아직도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기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후회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기훈이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폭발해버린 순간이 키스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제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보면 같은 얼굴인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내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기훈도 며칠 동안은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기훈이 오지 않으니까 더 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제가 너무 낯설었어요. 일주일 후 기훈이 다시 가게에 왔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예전처럼 인사를 나눴지만 뭔가 다른 긴장감이 흘렀어요.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날부터 기훈과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됐어요. 키스 이후 일주일 만에 기훈이 문자를 보냈어요. 기훈 형수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결국 나가게 됐어요. 처음 만난 곳은 시내 외곽의 조용한 모텔이었어요. 모텔 앞에 서 있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이 문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기훈을 보는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에 들어가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는 모텔 안 에어컨 소리보다 크게 두근두근거리고 있었고 동시에 무서웠어요. 25년 동안 남편 한 사람만 알고 살았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기훈도 긴장한 것 같았어요.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며 저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순간에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미연 씨 후회하시면 지금이라도. 아니에요. 저도 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훈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그의 손길이 내 팔을 지나 어깨 위로 머물렀을 때 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남편의 거친 손길이 아니라 기훈의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이라는 게. 그의 입술에 닿은 제 가슴을 통해 온몸에 짜릿함이 확 번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항상 거칠게 다뤄줬던 남편과 달리 기훈은 마치 내 존재 하나하나를 기억하려고 신체 부위마다 키스를 해줬어요. 내 입술, 가슴배,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숨결이 닿을 때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정신은 아찔하더라고요. 그의 물건이 저에게 들어왔을 때 꽉 차는 느낌에 저는 25년간 잠들어 있던 쾌락이 깨어났다고 확신했어요. 저는 스스로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의 허리는 리드미컬하며 섬세하게 움직였고 그에 상응하듯 제 안쪽은 불이 번지는 것처럼 따뜻함이 퍼져갔어요. 그 온기가 제 숨결을 가빠지게 하더라고요. 그의 섬세한 동작이 저도 모르게 허리를 올리고 있던 제가 생각나요. 그의 품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
지난 20해 동안 잊고 살았던 떨림과 생기가 되살아요. 저는 아내이자 어머니로만 살아왔던 내가 한 여자로서 다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절망처럼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어요. 기운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고 숨이 가빠졌어요.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얼어붙었던 몸이 따뜻한 물에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온몸이 말랑말랑해지고 전에 없던 떨림이 발가락 끝까지 퍼져나갔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강렬함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익숙하고 편안했다면 기운과는 마치 폭풍우 속에 있는 것처럼 거칠고 뜨거웠어요.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쾌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필라테스를 배우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만들어 기운과 만났죠. 때로는 외곽 주차장에 세워둔 기운의 차 안에서, 때로는 조용한 모텔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의 입술을 포겠어요. 기운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저를 대해줬어요. 미연 씨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1년 동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기운과 함께 있을 때면 제가 48세의 아줌마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기운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미연 씨, 저 진짜 좋아해요. 기훈 씨. 형님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기훈에게도 끌리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이 동시에 가능한 건지 몰랐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정말 복잡했어요. 우리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어요. 손을 잡고 포옹도 하고. 때로는 키스도 했어요. 하지만 관계는 2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나름 선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제가 너무 나빴어요. 그런데 12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휴대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휴대폰 자주 보내.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아, 그냥 단골 손님들이 주문 문의하고 그래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두 번째로 제 일정을 자세히 묻기 시작했어요. 오늘 어디 다녀왔어? 평소보다 늦네. 필라테스 배우고 왔어요. 어디서 배워? 영수증 있어. 남편이 영수증까지 확인하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세 번째로 기운에 대해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기훈이가 요즘 자주 오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사차 오는 것 같은데요. 그 친구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궁금하네. 남편이 기운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뭔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제가 잠든 줄 알고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걸 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깨는 척했어요. 여보, 뭐 해요? 아, 화장실 가려다가 시간 보려고.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다행히 기훈과의 문자는 모두 지워둔 상태였지만 찜찜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기훈에게도 말했어요.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형님이 눈치챈 걸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전과 달라요. 우리는 만남의 횟수를 줄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익숙해진 감정을 끊기가 어려웠거든요. 1년 동안의 은밀한 만남으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기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최고의 사랑을 뒤흔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챕터 5. 질투의 불꽃. 1년이 넘어가면서 저와 기훈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매주 만나는 것이 당연해졌고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32세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죠. 사장님, 기훈 오빠 오늘 안 왔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여자가 기훈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수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옆에서 미용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기훈과 알고 지낸 건지 궁금했어요.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쓰라렸어요. 저는 형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자는 오빠라고 부르다니 젊고 예쁘고 몸매도 좋은 여자가 기훈을 노리고 있다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저는 질투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이 나간 후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어요. 기훈이 수진 같은 젊은 여자에게 마음이 갈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저녁 기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곧바로 기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혹시 기분 나쁘셨어요? 기훈이 급하게 해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기훈이 급하게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수님,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은행 대출이 안 되네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몇 번 작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300만 원,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이번에는 8천만 원이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기훈이 힘들어할 때마다 제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미안해하는 기훈의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에게 기훈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8천만 원이라는 큰 돈까지 망설임 없이 빌려주겠다고 한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진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런데 그 미용실 여자 수진 씨랑은 어떤 사이예요? 그냥 몇 번 갔는데 아시잖아요. 이용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유의 친한 척하는 거. 기훈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완전히 안심되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남편 몰래 적금을 해지했어요. 25년 동안 모은 소중한 돈이었지만 기훈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편이 물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온 모양이었어요. 여보, 적금 왜 해지했어? 가게 리모델링 자금으로 쓰려고요. 저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기훈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기훈에게 돈을 전해주는 날이었어요. 평소 만나던 모텔에서 만났어요. 형수님,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어려울 때 도와야죠. 기훈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정말로 기훈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수진 같은 젊은 여자들이 기훈 주변에 나타날 때마다 저는 불안했어요. 기훈의 말을 들으니까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젊고 예쁜 여자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게 48세의 제게는 너무 버거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처지는 몸매가 한수만 나왔어요. 저 같은 아줌마랑 있어서 재미있어요. 형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기훈은 항상 저를 예쁘다고 해줬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나이 들어가는 중년 여자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자는 모습을 봤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기훈이 더 소중했어요. 돈을 빌려준 것도 그렇고 수진에게 질투를 느낀 것도 그렇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기훈에 대한 감정은 그보다 더 강렬했어요. 기훈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일깨워준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가 무서우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믿었던 그 사랑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챕터 6점 충격적인 1차 반전 의도된 접근의 진실. 8천만 원을 빌려준 후 2주가 지났어요. 저는 기훈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불안했고 만날 생각에 설레곤 했죠. 남편에게는 여전히 필라테스 간다고 거짓말을 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필라테스 핑계로 집을 나섰는데 기훈과 만나기 전에 마트에 들를 일이 있었어요. 생필품을 사러 간 건데 정말 우연한 일이었죠. 마트 앞 주차장에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저 멀리서 기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미용실 여자 수진과 함께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차 뒤에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드라마 한 장면 같았지만 현실이었어요. 여기서 헤어져야겠다. 혹시 들킬까봐. 멀리서도 기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한테 들킬까봐 그러는 건지 뻔했죠. 바로 저한테 말이에요. 오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수진이 기훈의 팔에 더 바짝 붙으며 애교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본 그 수진이 맞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기훈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까지 봤어요. 마치 오랫동안 사귄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와 모텔에서 만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1년 넘게 믿고 사랑했던 기훈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친밀한 사이였다니. 제가 바보였던 거예요. 속은 거였어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저는 떨리는 다리로 기훈에게 다가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미연 씨, 기훈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들킨 사람의 전형적인 표정이었죠. 미연 씨, 왜 여기에? 수진 씨와 데이트하셨나 봐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슬펐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팔짱 끼고 다니시는 것도 봤어요. 머리 쓰다듬어 주시는 것도요. 기훈이 당황하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훈이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포기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더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미연 씨, 죄송해요.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계획된 일이요. 제가 형수님께 일부러 접근한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기훈이 계속 말했어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첫 만남부터 국물 사고까지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고 했어요. 왜요? 왜 저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때문이었어요. 형수님이 돈이 많다고 들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럼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 말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형수님, 지금은 정말 사랑.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기훈의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우연한 만남도 다정한 손길도 사랑 고백도 모든 게 저희 돈을 노린 계획된 연극이었던 거예요. 저는 1년 넘게 혼자 사랑에 빠져 있었던 바보였어요. 그리고 수지는 기훈의 진짜 여자친구였고요. 저는 그냥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호구였던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어요. 기훈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48세의 초라한 아줌마 얼굴이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젊고 예쁜 수진이 있는데. 저 같은 아줌마를 진짜 사랑할 리가 없었던 거예요.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한결같이 저만 바랐던 남편이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자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코를 골며 평온하게 자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런 착한 남편을 두고 저는 뭘 한 거였을까요? 8천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기훈에게는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 배신도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훈의 배신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잃었다는 현실도 충격적이었지만 1년 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더 아팠어요. 그동안 기훈에게서 연락이 몇 번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마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훈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속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1년 넘게 함께 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말일 수는 없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멍해졌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할 정도였죠.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줄고 식욕도 없어서 남편이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적금 통장을 꺼내서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적금이 다 해지되어 있네. 그런데 남편이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기훈이한테 돈 빌려준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알고 있어. 당신이 기훈이한테 돈 빌려준 것. 남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돈 빌려준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그럼 그동안 남편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얼마 전부터 당신이 스스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기다려준 남편을 생각하니 더욱 미안했어요. 저는 돈을 빌려준 일만 털어놨어요. 기훈에게 속아서 8천만 원을 잃었다는 것만 말했어요. 하지만 모텔에서 만났던 일이나 불륜관계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단순히 친구에게 돈만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친구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훈이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훈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여자들 꼬드겨서 돈 뜯어내는 게 그 친구 특기야. 남편의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훈은 상습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설마 나한테까지 그럴까 했지.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때 만약 남편이 미리 경고해줬다면 저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남편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안아주며 모든 걸 용서해줬어요. 저는 남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9천만 원은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훈 같은 사람한테는 돌려받을 생각도 없을 거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25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깊이와 포용력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도 진실의 마지막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챕터 8점 최후의 반전과 새로운 시작. 남편과 모든 걸 털어놓고 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8천만 원의 손실은 컸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기훈에 대한 생각도 많이 정리됐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이제는 그냥 안쓰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기훈 자신도 불행할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기훈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보, 기훈이한테서 연락이 왔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훈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니 무슨 일일까요? 돈을 갚고 싶다고 하네. 정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기훈이 돈을 갚겠다고 한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기훈을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보, 기훈이가 사실을 다 털어놨어. 무슨 사실이요? 남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았어요. 기훈이가 미용실 여자랑 사귀는 건 맞대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거야.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다니요? 미용실 여자가 기훈이를 이용해서 당신한테 접근하라고 시킨 거래. 미용실 여자가요.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미용실 여자가 기훈을 시켜서 저에게 접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설명해줬어요. 미용실 여자는 원래 저희 가게를 탐내고 있었대요. 이 자리가 장사하기 정말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쫓아내고 자신이 이곳에서 미용실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훈이를 이용해서 당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 거야.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미용실 여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 기훈이도 나중에 알았다고 하네.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럼 기훈도 수진에게 이용당한 거였던 걸까요? 기훈이가 돈을 갚겠다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래. 자기도 속았다면서. 어쩐지 최근에 미용실이 닫혀있던 게 이 이유 때문이었네요. 며칠 후 기훈이 직접 가게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기훈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기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미용실 여자가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형수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기훈의 말을 듣고 있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진심이었다는 걸까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이에요. 처음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기훈이 봉투를 꺼내서 저에게 건넸어요. 8천만 원 다 가져왔어요. 이자까지 해서 1억 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돈을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이런 돈을. 미용실 여자한테 받았어요. 그 여자가 진짜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기훈이 설명해준 바로는 미용실 여자가 이런 일을 여러 번 해왔대요. 남자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는 일을 말이에요. 미용실 여자가 이 일로 번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협박해서 받아냈어요. 저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진짜 악역은 미용실 여자였던 거예요. 기훈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정직하게 살겠다고 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기훈이 떠난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네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됐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번 일로 우리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남편은 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돈도 다 돌려받았고 진실도 밝혀졌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부부가 다시 하나가 됐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남편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저였어요. 더 성숙해지고 남편의 소중함을 아는 여자가 됐어요. 2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배운 시기이기도 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었다는 걸.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저에게는 완벽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가끔 비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리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었던 한 사람에 대한 연민 같은 거죠. 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새로운 25년을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